떨어질 때마다 장기적으로 모아야 하는 미국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떨어질 때마다 어떤 주식을 모아야 하는지,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모으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버티기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투자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월가에서는 2026년에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잘 나갔던 종목들이 2026년에도 잘 나갈까요? 오늘은 2026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은 산타랠리 없이 끝났습니다. 연말 차익 실현 때문에 S&P 500은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강세장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기술주는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연말 하락 자체는 나쁜 신호라기보다 올해 많이 오른 종목에서 현금화가 나온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5년 미국 시총 탑10 종목별 연간 수익률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보다 크게 상승한 주식도 있지만 시장보다 상승하지 못한 주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주식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해오면 25년 수익률은 약 26%, S&P 500은 약 17%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돈이 확실한 곳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시장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 현금을 잘 버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하락장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은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입니다. 두 번째, AI는 쉽게 개발하지 못합니다. 이 뜻은 AI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 인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기업은 대형기업, 즉 빅테크들 뿐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과 현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방향은 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26년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다만 확률을 보시면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26년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34.7%이지만 금리 동결 확률은 34.3%로 고작 0.4% 차이입니다. 즉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해드린 빅테크들과 대형주들은 금리 확률이 변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해도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죠.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다만 무조건 빅테크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면 다 안전하지 않나요? AI를 개발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아닙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투자를 해야 할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AI 거품 논란이 커지면서 대표적으로 하락한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이런 대형주들도 AI 거품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도 피해갈 수 없는 AI 거품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하면 될까요? 이 자료는 엔비디아 자료입니다. 엔비디아 자료를 보면 매출 증가율이 약 590%, 영업이익률 변화가 180%, EPS 증가율은 무려 22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벌수록 이익 구조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이동했다는 신호이며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조금 예외로 취급해야 할 정도로 AI로 가장 크게 수익을 본 기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보다 숫자가 조금 더 낮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44%, 영업이익률 변화는 12%, EPS 증가율은 56%입니다. 엔비디아처럼 크진 않지만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엄청나게 큰 기업이 기존 사업 위에 AI를 얹히면서 돈 버는 효율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이야말로 AI 거품 논란에 벗어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는 기업만 투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EPS가 같이 증가하는 기업, 이 세 개가 같이 가면 주가는 늦어도 결국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있으면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도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할까요? 주식은 사는 타이밍보다 어떤 기준으로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정해둡니다. 첫째, 고점 대비 하락률. 얼마나 빠졌는지 기준이 있으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둘째, 포워드 PER 평균이야. 좋은 기업이라도 지표가 싸졌을 때만 삽니다. 셋째, 분할 매수 횟수. 처음부터 나눠 산다고 정해두면 주가가 흔들려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빅테크만 투자해서는 한쪽으로 몰리면서 계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분배는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헬스케어 ETF인 XLV, 금 ETF인 GLD, 주가 변동성은 거의 제로에 월 배당을 주는 단기채 ETF인 BIL 등을 같이 모아간다면 추후 나올 큰 하락장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주식 개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분석이 잘 됐고 하락해도 마음이 편한 주식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AI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매그니피센트 7 같은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실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26년에도 더 잘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하락장이 왔을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와 있을 때 미리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흔들리고 그 순간엔 누구나 감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최악의 판단인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